자, 그 다음 이순환 이론 문제 강론 내용을 우리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범죄 원인에 대한 학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사회적 수준의 사회 구조 원인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인가? 그래서 우리 이론 중에서 사회 구조 이론이 있고 가정 이론이 있어요. 구조 이론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구조이론은 아노미이론, 긴장이론이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하위문화이론이 있고요. 긴장 아노미이론이 있고요. 사회해체이론이 있어요. 이거 세 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사회구조이론이고 나머지는 가정이론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가가 용접이에요. 범행 피해 리스크 수준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가가 용접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뭐가 틀렸어요? 문화 갈등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행위자에 대한 책임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부정, 피해자 부정. 이거는 뭐예요? 중화기술 이론 유형이잖아. 그죠? 자, 문화 갈등 이론이 아니고 중화기술 이론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사이키스의 중화기술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은 왜 들었습니까? 3번은 허씨는 범죄는 각 시대, 사회, 문화, 역사,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허씨가 아니고 사이키스가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셀리가 말하는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 조건이 범행 동기, 자유, 범행 기술, 보호자, 부재입니까? 뭐예요? 기자 동기잖아요. 기자 동기, 동기, 기자. 기자가 두 개죠. 기술과 기회. 보호자 부재가 아니고 범행 기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사회해체이론. 버젯은 사회해체이론을 주장하였으며 이 이론은 소득이 낮고 임대 입주자가 많은 빈민 지역에서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 발생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소득이 낮고 임대주택자가 많은 빈민 지역에서는 구성원이 바뀌지 않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거는 뭐예요? 버저스가 아니고 사회해체 이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제스가 사회해체 이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누구? 쇼와 맥케이가 됩니다.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동심원 이론. 그래서 쇼와 맥케이가 주장한 이론이 사회해체 이론입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학적 범죄학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몇 번이냐? 4번이 됩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셀린의 견제 이론입니까? 범행이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차단하는 힘이 강하면 범죄와 비행을 통제할 수 있다. 셀린입니까? 아니죠. 레크리스의 견제 이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학자 이름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브랑티엄과 파우스트가 제시한 1차, 2차, 3차 틀린 것은 몇 개냐? 기억 맞습니까? 1차는 일반 대중이다 맞죠? 그런데 상습범 대책과 재범 억제, 저항하는 전략은 3차 예방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은 맞고 D가 맞습니까? 3차 예방 대상은 범죄자 맞죠? 그런데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 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은 1차 예방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또 두 개가 들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예요? 개를 심벌로 등장시킨다 했으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이 아니고 take a bite out of cry. 바로 여기 있는 2번, 이게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2번도 틀린 거죠. 자, 시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거는 범죄를 못하게 하거나 범죄를 체포한 사람, 근거한 사람,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거는 뭐예요? 크라임 스탑 프로그램이 되겠죠. 틀렸죠, 그죠? 크라임 스탑 프로그램. 자, 3번을 맞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세이프시티 프로그램이 미국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영국 범죄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순찰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이 뉴욕 경찰 25구역실은 최초 연구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캔자스죠. 캔자스시 범죄형 순찰 프로그램은 도보 순찰이 아니고 차량 순찰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도보예요. 플린턴, 누악시 다 도보 순찰입니다. 자, 3번을 왜 들었습니까? 도보 순찰을 증가해도 범죄를 감소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오히려 범죄를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누악시와 관련된 거죠. 그거 틀린 거예요. 플린턴 도보 순찰 실험이 아니고 뉴악시 도보 순찰 실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순찰 결과 시민은 더 안전하다. 이게 플린턴 도보 순찰 실험이 되는 거죠. 그 3번, 4번은 서로 주어가 자리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콜릭이 제시한 지역사회 활동 4가지 기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뭐예요? 4번째입니다. 지역사회 범죄 활동에가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지역 주민에 대한 일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 활동으로서의 방향 전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정대를 맞춰 경찰 권한의 집권화가 아니고 뭐예요? 분권화, 분산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8번에는 4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경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경찰 조직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기억을 맞고요.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단일화합니까? 집행 과정을 단일화합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고 집행 과정을 단일화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집행은 지휘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귿은 또 왜 틀렸습니까? 임무를 중복 부여합니까? 중복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또 피업은 왜 틀렸어요? 부대 단위로 활동할 때는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부대 단위로 활동하니까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틀리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건 예언료 가지고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정보를 수집한다. 예고 정보를 수집한다. 사전 아니겠습니까? 부대를 배치한다. 이거는 뭐예요? 현장에 가서 부대를 배치, 현장 조치가 되는 거죠. 경비부대 편성한다. 사전 조치 아닙니까? 조사활동 보고한다. 보고는 사후 조치가 아니겠어요? 어문 파견 요구, 사전 조치 아니겠습니까? 평가하는 것은 사후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조치 하면은 뭐예요?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조치 하면은 리얼과 피업이 사후 조치고 니언은 뭐예요? 현장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예언력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행사 안전 경비에 대한 내용 중에 틀린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내가 강의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빔을 떼어놓고 문제를 풀면서 빔을 보고 또 보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풀어주는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을 하고 문제를 푼다는 전제 하에 문제 중심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진도가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문제 위주로 풀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은 3번에 틀린 것은 기하가 왜 틀렸습니까? 행사 안전경비 개선이니까 조직된 군중이에요. 미조직된 군중이에요. 미조직된 군중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행사 안전경비는 조직이 아니고 미조직이다. 그러면 조직된 군중은 뭡니까? 다중범죄 진압경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자, 프로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을 합니다. 근데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은 뭐예요? 국가적인 행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니얼입니다. 자, 니얼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지휘본부는 행사장 전체 조만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고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활용해서 대규모 경력을 배치하여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된다.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한정된 경력을 배치하여 소규모 경력을 배치하여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 중요시설 분류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요. 2번은 뭐예요? 강범위한 지역이다. 결정적이다. 가결강이잖아요. 나급이 아니고 가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다급은 상당하고, 다 상대니까 상당하고 제한돼. 맞죠? 그런데 뭐예요? 장기간 통합방위 작전 수행이 아니고 단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또 틀렸습니다. 각급 시설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맞죠? 나급은 뭐예요?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산업원에 대법원 있죠? 대부분은 뭡니까? 가급 시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다중범죄 특징이 있어요. 자, 확신적 행동성이 있습니다. 부하는 비조직임을 확신하다. 다중범죄 특징이 부하는 비조직임을 확신하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내용이 몇 번 있냐 이 말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은 그러면 뭡니까? 군중 심리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하 내동원에서 갑자기 확대되는 부하 내동성, 부하 내동적 파급성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가격하고 단순한 행동을 하고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비이성적 단순성.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전국적으로 어떤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적 연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부하는 비조직임을 확신하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중범죄 진압경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다중범죄 특징 방금 풀었잖아요. 부하는 비조직임을 확신하다. 조직성 결력 아니고 조직적 연계성이다. 이 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진학 기본 원칙 중에서
직결하기 이전에 중간에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게 봉쇄 방어입니까? 차단 배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들었습니까? 불만 집단과 반대되는 대중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서 불만 집단이 이합되어서 서로 해산 분석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경쟁행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호경비 4대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4대 원칙, 담당자 하나의 목표 해가지고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1번은 뭡니까? 자, 자기 담당 구역 내에서 일어난 것은 사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만이 책임진다.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여러 개의 통제가 아니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통로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고 통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경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은 절대로 안전하게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경비.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는 것은 많습니다. 가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국회의원 후보자 신변 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 기간 중에 근접 배치한다. 이거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뭐예요? 원할 때 배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경호를 원치 않더라도 근접 배치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자 신변 보호가 됩니다. 나는 왜 틀렸습니까? 대통령 신변 보호는 의료 경호, 대통령 후보자 신변 보호는 의료 경호 대상 맞죠?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확정 시까지 실시한다. 다음 날부터 후보자 등록 일부터 확정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틀린 거예요. 다음은 맞습니까? 일선 개표소 내부 질서 문란 행위를 발생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투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위원 요청이 있는 경우도 투입이 가능하다. 다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도 틀렸네요. 내각과 외곽의 사전 안전검색과 유지는 선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 팀을 운영합니까? 경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경찰과 관련된 건데요. 자, 수사경찰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수사 진행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쉽죠? 형소법에서 다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이번에 마약에 대해서 올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물뽕에 대해서 GHB가 나와 있잖아요. 자, 옳은 것은 2번이고요. 러미나는 강한 중추신경계 억제 진해 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러미나는 의존성과 독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맞고 3번을 자, GHB는 무색, 무미 맞아요. 근데 무치 맞아요. 무미하면 안 돼요. 맛은 있어요. 짠맛이 납니다. 짠맛. 아시겠죠? 그래서 무색, 무치지, 무미까지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는요.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이 폐요돼서 합성한 향정지성 의약 폐요돼서 추출한 거. 여기 뭐예요? 그래서 합성한 게 뭐예요? 메스칼린이죠. 메스칼린.
그래서 메스칼린과 페이오테는 선인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경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교통경찰. 틀린 것은 판례입니다. 틀린 것은 3개입니다. 니은이 틀렸고, 리을이 틀렸고, 미음이 틀렸어요. 자,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고속도로 상이라도 제동거리 밖에 무단 횡단자가 발견되었다면 뭐예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때는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틀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리얼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 차로상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것까지 앞으로는 몰라도 뒤로 오인 말이에요. 그까지 예상할 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위험은요. 보행자 신호 녹색 등이 전면할 때 보도 위에 서 있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보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문이 있다 없다? 요걸 있는 거예요.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3개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없어요. 그리고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차 신호등이 적색이라는 것은 직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입니다. 사람은 건너고 앞에는 빨간색이 되겠죠. 차량 신호등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는 녹색이다 이 말이에요. 자, 녹색인데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당연히 신호위반이죠. 일단 빨간불을 멈춰야 되고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은 일단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뭐예요? 우회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있으면 우회전 못하잖아. 지금 바뀌었잖아. 원래 7월 달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녹색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고 차량 보조등은 빨간색이라면 당연히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또 판례가 되겠네요. 3번. 자, 음주운전 관련 판례인데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 법칙에 의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은 위드마크 공식 존재, 나아가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 처벌 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판례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원한다면 혈액 채취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호흡 측정기를 가지고 호흡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굳이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그러면 병원에 가서 혈액 채취를 하자 이런 내용까지 고지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도 판례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특가법인데요. 도주 차량이에요. 도주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제한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갔을 때는 도로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 자, 편도 5차선 도로 1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 오른쪽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것까지 예상해서 진행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요. 이제 마지막 정보, 보완, 배사 3개 하고 이순환 이론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